중요한 것이 여기서 용산으로 왜 옮겼냐?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있죠. 용산으로 왜 옮긴 줄 아십니까? 자, 일단은 광화문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광화문을 가게 되면, 정부 청사를 가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와대를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못 돌려줘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의 정부 청사나 외교 청사로 가게 되면 뭐가 없느냐? 벙커가 없네. 벙커가 없어요. 벙커가 없으니까 청와대를 계속 써야 돼. 그러니까 정부 청사도 쓰면서 청와대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 헬기장이 없네. 헬기장이 없으니까 그 근처에, 정부 청사 근처에 헬기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청와대를 써야 돼. 경호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와대에 경호동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헬기장도 그대로 놔둬야 돼. 벙커도 그대로 놔둬야 돼. 그 이야기는 뭐냐? 청와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청사와 그 다음에 외교청사는, 본청사와 외교청사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선거 때 광화문 시대를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왜 못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헬기장, 벙커, 경호동, 이 문제 때문에 청와대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청사도 써고 청와대도 써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야? 아니, 국민들한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데 청와대도 그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관절은 어떻게 해? 또 집은 청와대 내의 관절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광화문 청사를 쓰게 되면 이도 저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조감도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 선을 걷는, 이 논란과 혼선에 선을 걷는 반을 내버린 거예요. 어렵지만 가겠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이 물러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논란도 많고 난리법석이 뭐 온 동네 방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뭐라 그러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김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하튼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하여튼 당선자예요. 그래도 여하튼 선거에서 한 표라도 두 표라도 이긴 사람인 거예요. 이긴 사람이 자, 옮겨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당선인이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러서기나 이걸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협력을 하고 또 현 정부와 잘 또 협조를 구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용산으로 가는 청와대 직무실을 옮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크게는 이제 역사성, 얼마나 이 청와대 그 이전에 경무대의 역사가 얼룩전자예요. 그죠? 이승만 전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건국을 해서, 이게 지금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 결국 자, 부정선거로 하야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내려놨어. 바로 그것이 지금 청와대가 있는 그 자리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김재규에게 흉탄에 맞아서 쓰러진 것도 여하튼 청와대에 재임할 때였어요.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다 깜빵 갔어. 그러니까 영육의 세월이 정말 점철된 곳이, 피로 얼룩진 곳이 바로 청와대예요. 물론 청와대가 무슨 문제냐, 지가 정치 잘하면 되지,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청와대 때 안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구중궁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지금 또 이제 용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뭐 있었던 사람이 잘하면 되지 뭐 청와대가 무슨 문제냐. 여하튼 저하튼 역사가 안 좋아. 쉽게 이야기하면 집터가 안 좋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통의 정치였어.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선 국면에서는 소통이네, 통합이네, 협치네, 국민이네 하지만 들어가면 또 강간무소식이 돼요. 꿀이 발렸나 봐.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시작과 함께 강화문 시대를 못하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오자. 여론조사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상징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징성으로 봐야 돼요. 안 간다. 5월 10일부터 난 다른 장소에서 출발한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은 좀 아쉽다. 본질성, 상징성까지는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역사적으로도 청와대 갔더니 참 문제가 많았다. 상징적으로라도 변화를 위해서라도 공간을 옮겨야 된다. 국방부 청사. 어디든 옮기려면 안 옮길 거면 몰라도 옮길 거면 어차피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더 좋겠죠? 소통 더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자, 그러면 차일피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본질성. 자, 여기서 정말 이건 지금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평가하면 안 돼. 지금 평가를 해버리면 그건 정치야. 정치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본질성은 뭐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자, 이제 옮기기로 했어. 그럼 힘을 실어준다 이거예요. 해봐. 윤석열 당선인 해봐. 이재명 후보가 이겼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여하튼 이겼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물론 돈 안 들면 돈이 되니까 우리도 이러쿵 저러쿵 또 국민들이 간섭을 할 이유도 있어요. 국민 세금이니까 모두가.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본질성. 얼마나 여기서 국방부 청사가 이제 청와대 대통령 이제 청사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청사! 여기서 얼마나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는 대통령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잘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 그걸 이제는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요. 그건 지금 평가 안 할게요. 왜? 지금 왜 옮기면서 준비 안 했니? 예산 왜 검토 안 했니?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 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하는 고도 제한, 삼각 지역에는 부동산 가격 내려가, 이태원은 좋다고 난리야. 녹사평은 미쳤어. 보광동은 너무 좋아. 지금 우리가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